거울 속에서 그 여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감이 어떤 영감인 줄 아세요? 파마로를 말던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지요. 여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한테 눈짓을 하더니 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운 영감? 아니야. 외로운 영감은 오래 걸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한마디를 저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올해 64된 정순례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 골목에서 35년째 미용실을 하고 있고 영감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는 12년째요. 오늘 꺼내놓으려는 건 60 넘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 내부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넷을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오빠의 말년으로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집안 얘기지만 오빠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대답은 지금도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 끝에 가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되신 어른이 곁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만은 끝까지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머리 만지는 사람은 벽지 같은 사람입니다. 35년을 골목에서 가위를 잡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여자들은 미용실 의자에 앉는 순간 저를 잊어버립니다. 시어머니 흉, 남편 흉, 돈 얘기, 자식 얘기, 저는 그저 벽지처럼 붙어서 다 듣습니다. 코트 10,000원, 파마 35,000원, 벽에는 그 요금표하고 새마을금고 달력 하나가 붙어 있고 그 밑에서 저는 이 동네 35년 속사정을 들으며 늙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남의 머리를 40년 가까이 만졌나 싶다가도 그 덕에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 아주 헛산 건 아닌가 봅니다. 그 여자 편의상 한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주색 스카프를 곱게 두른 60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지난번부터 우리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딸뻘 되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동생 하며 나란히 파마를 말았지요. 말씨가 어찌나 매끄러운지 처음에는 보험하시는 분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찜통 같은 드라이기 밑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자기들 말이 묻히는 줄 알았겠지만 35년 벽지 노릇한 탓에 저는 그 틈으로도 다 듣습니다. 요즘은 등산 모임이 물이 좋아. 복지관 노래교실도 괜찮고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봐? 옷 보지 말고 신발을 봐. 등산화가 새 거면 이제 막 나온 영감이야. 마누라 보내고 집에만 있다가 큰맘 먹고 나온 거거든.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지나고 나면 그게 대목이야. 자식들 왔다 간 빈집이 제일 크게 느껴질 때거든. 세상에나. 저는 등 뒤에서 수건을 개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등산화 새 거면 이제 막 나온 영감이라니. 명절 지난 빈집이 대목이라니. 그 여자들한테 이 동네 등산 모임이며 노래교실은 말하자면 낚시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을 제가 40년 가까이 들어온 사연들에 하나하나 맞춰보니 수법이 4가지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4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오빠 얘기부터 해야 순서가 맞겠습니다. 우리 만수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1970년대 말에 중동 바람이 불 때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3년을 가 있었지요. 그 시절 오빠가 붙여온 송금 봉투를 어머니가 장판 밑에 깔아두고 밤마다 꺼내 세워보시던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빠는 그 돈으로 돌아와 설비 가게를 차렸고 소도시 변두리에 24평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오빠 평생의 자랑이 그 집이었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늘 그랬지요. 이 집이 내가 리아드 모래바람 맞아가며 지은 집이다.
그런 오빠가 기울기 시작한 건 우리 언니가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언니는 췌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8달 만에 갔습니다. 14년 전 가을이었지요. 40년을 부엌에서 살던 사람이 빠져나간 집은 이상하게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반찬을 해서 가져가면 오빠는 현관문만 빼꼼 열고 됐다 두고 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무뚝뚝한 양반이 더 무뚝뚝해져서 밥은 먹었냐 물으면 대답 대신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지요. 한 번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배달 온 요구르트만 줄줄이 쌓였고 국 한 냄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혼자 살던 오빠가 등산 모임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반가웠습니다. 잘 됐다. 사람은 사람 속에 섞여야 산다 그랬지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만난 오빠는 머리에 검은 물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74된 양반이 가죽 잠바를 입고요. 사촌 언니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만수한테 여자가 생겼단다. 그때 오빠가 저한테 자랑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다. 내 리아드 얘기를 3번을 듣고도 또 묻더라. 재밌다고. 저는 그 말이 왜 목에 걸렸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파는 여자입니다. 우리 미용실 단골 중에 최동철 영감님이라고 학교 서무과장으로 정년퇴직까지 하신 점잖은 어른이 계셨습니다. 상처하고 이때쯤 됐을 때 등산 모임에서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여자가 첫날부터 그랬답니다. 어머 과장님이 아니라 무슨 이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벌개지더랍니다. 그 뒤로는 만날 때마다 여자가 옛날 얘기를 청해들었대요. 서무과장 시절에 교장 선생님도 못 잡던 예산을 잡아냈단 얘기, 젊어서 씨름해서 송아지를 탔단 얘기, 40년 묵은 얘기를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이고 들었답니다. 밥값은 늘 최 영감님이 냈고 석 달째엔 여자 앞니 임플란트를 해줬습니다. 480만 원이요. 6달째엔 금가락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7달째 여자는 전화기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한참 지나서 최 영감님이 머리를 자르러 오셔서는 거울을 보다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더군요. 술래씨,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다시 40이었어. 그 값이 그렇게 비쌀 줄 몰랐지. 그 뒤로 그 어른은 등산 모임을 끊고 새벽 첫차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오는 게 낙이 되셨습니다. 한 여사가 그 동생한테 가르치던 말이 꼭 그랬습니다. 영감들은 밥에 안 넘어와 말에 넘어오지. 여자들은 늙어도 서로 곱다 예쁘다 해주는데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잘한다. 소리를 30년을 굶어 당신 아직 사내다. 당신 같은 분이 왜 혼자냐? 그 말에는 장사가 없어. 그러니 신호는 이겁니다. 그 사람 칭찬이 지금의 나를 보고 하는 칭찬인지 자꾸 옛날의 나를 불러내는 칭찬인지 보세요. 지금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무릎 아픈 것도 알고 성질 급한 것도 알고 보청기 건전지 갈 때 눈살 찌푸리는 것까지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만 자꾸 꺼내서 닦아주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최 영감님 말씀대로 그 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둘째 부류는 한 번도 아니라고 안 하는 여자입니다. 이건 제가 오빠의 그 여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보고 느낀 거였습니다. 오빠가 하도 성화를 해서 국밥집에서 3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자는 곱게 늙은 얼굴에 말씨가 나긋나긋했지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그 여자 젓가락이 자기 입으로는 안 가고 오빠 앞접시로만 가는 겁니다. 오빠가 국밥이 짜다 하면 짜네요 하고 싱겁다 하면 싱겁네요 하고 낚시 얘기를 하면 낚시가 최고라 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 오빠 말이 다 옳다 하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트집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이상했지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40년 부부도 국이 짜다 싱겁다로 다투는데 만난 지 몇 달 된 사람이 나하고 100번을 다 맞는다. 그건 마음이 맞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데는 다 값이 있고요. 청구는 꼭 나중에 옵니다. 읍내에서 정미소 하던 어른도 꼭 그렇게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여자 좀 이상하다고 울며 말리니까 그 어른이 뭘 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가 언제 한번 내 말이 맞다고 해준 적 있냐? 그 사람 밥만 닮아봐라.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진짜 식구였고 그 여자는 안 부딪히는 영업이었는데 그 어른 눈에는 거꾸로 보였던 거지요. 한 여사가 동생한테 가르치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릴까요?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든 무조건 맞다고 해. 이 세상에서 자기 말이 맞다는 소리를 제일 오래 못 들어본 게 늙은 남자야. 저는 그 말을 드라이기 뒤에서 듣다가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국밥집에서 봤던 그 나긋나긋한 말재주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외워온 장사 미천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때 저는 그 어수선한 마음을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말은 했습니다. 딱 한 번요. 국밥집 다녀오고 보름쯤 지나 오빠네 마루에 앉아 조심조심 꺼냈지요. 오빠, 나 30년 넘게 미용실에서 여자들만 봤어. 그 사람 눈은 정이 아니라 손님 보는 눈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했지요. 네가 뭘 안다고? 평생 남의 머리끝이나 만지던 게 오빠 인생을 알아? 너도 내가 늙은이라 이거지. 늙은이는 좋다는 사람 생기면 안 되냐. 저도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머리끝이나 만지던 게 친정 오빠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오빠도 자존심, 저도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두 개가 6년을 잡아먹을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오빠가 형제들 단톡방에서 소리 없이 나간 걸 안 것도 한참 뒤였습니다. 조카가 그러더군요. 고모, 큰아버지가 방을 나가셨어요. 전화기 속에서 사람이 지워지는 게 그렇게 조용합니다. 다음에 오빠 목소리를 들은 건 6년 뒤 겨울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셋째 부류부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셋째가 돈으로는 제일 무섭습니다. 셋째 부류는 불행을 외상으로 파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은 절대로 죽어도 자기 입으로 돈 얘기를 먼저 안 꺼냅니다. 그게 이 부류의 무서운 점이에요. 우체국 골목에서 40년 구두를 고치던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이 재작년에 쓰러지시고 나서 따님이 짐을 정리하다가 우리 미용실로 수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력 뒷장을 뜯어 만든 수첩인데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이랬습니다. 3월 열이틀 200, 4월 초하루 병원비 300, 6월달 등록금 250. 단위는 다 만원 단위입니다. 200이면 200만 원이지요. 2년 동안 그렇게 나간 돈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구두 밑창 갈아서 4,000원, 5,000원 받던 어른이 평생 모은 돈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첩 어디에도 여자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자는 그저 보여주기만 했답니다. 전화를 받고 돌아서서 우는 모습을요, 한숨을요,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동생이 수술을 받아야 해서 그러면 그 어른이 먼저 물었던 겁니다. 얼마면 되냐고. 수첩 마지막 장에는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그 글씨가 석 장에 걸쳐 3번 나옵니다. 한 여사가 동생한테 가르치던 말이 있습니다. 돈 얘기는 네 입으로 꺼내는 순간 끝이야.
사정만 보여줘. 한숨 한 번, 전화 받고 우는 척 한 번. 지갑은 영감이 제 손으로 열어야 오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위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벼락처럼 목돈을 달라는 여자는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드니까요. 200, 300, 한숨 한 번에 150. 그렇게 젖다 보면 어느 날 장판 밑까지 다 젖어 있는 겁니다. 그 6년 사이 오빠 소식은 바람결에만 들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그러더군요. 만수가 적금을 깼다더라. 그 여자 아들 빚 보증을 섰다더라. 저는 밤에 전화기를 들고 오빠 번호를 반쯤 누르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머리끝이나 만지던 게 그 말이 귀에서 안 지워져서요. 명절에 차례 음식을 하다가도 오빠 목 수저를 놓을까 말까 하다가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깟 말이 뭐라고 자존심이 하마터면 사람 하나 값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오빠하고 40년 바둑을 두던 이용수 아저씨가 어느 날 저를 붙잡았습니다. 술래씨, 만수가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자기 통장을 넘본다고 40년 바둑 친구한테 그 소리를 해. 그 아저씨 눈시울이 벌겋게 붉었습니다. 그해 추석에 오빠는 큰 집 차례에도 안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요. 그리고 이듬해 그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리아드 모래바람으로 지은 그 집을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벌써 낯선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 간 곳은 아무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들어두세요. 돈 잃는 얘기보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칭찬도 아니고 맞장구도 아니고 딱한 사정도 아니고 사람이 지워지는 것. 40년 친구가 지워지고 동생이 지워지고 차례상이 지워지고 그때 오빠 곁에는 그 여자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4년 전 겨울밤 9시가 넘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한참 숨소리만 들리다가 딱 한마디가 왔어요. 수나. 그 한마디에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 만인데 한 글자에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한참 있다가 이랬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인천 변두리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어깨폭만 한 복도를 한참 들어가니 오빠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라면 상자 2개, 24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의 살림이라면 상자 2개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올케 언니 사진 한 장하고 리아드에서 쓰던 안전모 하나하고 옷 몇 가지. 이런 놈은 오빠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오는 차 안에서 오빠는 끝까지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히터 소리만 2시간을 들었지요. 집에 와서 첫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가지에 김치, 계란말이. 오빠는 말없이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언제부터 굶었냐고 차마 못 묻고 저는 부엌에서 수돗물만 틀어놨습니다. 며칠 지나서야 전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판돈이 1억 9천만 원이었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을 둘이 노후 보낼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라며 그 여자 통장으로 보냈답니다. 여자가 부동산에 같이 다니기까지 했다니까요. 잔금 치르기로 한 날 아침 여자 전화기가 꺼져 있더랍니다. 그 길로 여자가 살던 방에 가보니 도배까지 새로 되어 있었고요. 경찰서에도 갔었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자기 손으로 이체한 돈은 사기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답니다.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제 도장 찍고 제 손으로 보낸 돈이라서요.
나 원참 법이 그렇답니다. 그 여자들이 왜 그렇게 조심조심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처음부터 법이 못 건드리는 자리만 골라 디디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입니다. 잠이 안 와 마루에 나갔더니 오빠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지도 않고 혼잣말처럼 이랬습니다. 순아, 나는 그 여자한테 속은 게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요. 나한테 속았지. 아직 괜찮은 놈인 척하고 싶은 나한테. 그 여자는 그걸 알아본 것뿐이고 오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한 얼굴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이른 놈은 오누이가 나란히 앉아 그렇게 밤을 새웠지요. 이제 넷째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류가 제일 무섭습니다. 곁에 사람을 하나씩 지우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오빠한테 대놓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다만 이랬답니다. 바둑 친구 얘기가 나오면 그분이 지난번에 당신 통장 얘기를 묻던데 나는 그게 좀 걸리더라. 아들 얘기가 나오면 아드님이 요새 재산 얘기를 슬슬 묻는다면서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자식이 그래요. 제 얘기가 나오면 동생분이 미용사이시니 동네에 말이 돌까봐 나는 그게 겁나요. 그렇게 한 방울씩 오빠가 제 발로 사람들을 끊게 만든 겁니다. 돈을 가져가는 건 앞에 세 부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져가는 건 이 넷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만년을 처참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만 원을 잃어도 40년 친구가 곁에 있으면 소주 한 잔 붓고 다시 삽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순서를 압니다. 지갑을 비우기 전에 먼저 곁을 비웁니다. 곁이 비어야 말려줄 사람이 없어야 마지막 목돈이 탈없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오빠를 인연 곁에서 지켜보고서야 뒤늦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 부류라고 했지요. 듣고 싶은 말을 파는 여자, 아니라고 안 하는 여자, 불행을 외상으로 파는 여자, 곁을 지우는 여자. 그런데 오빠의 지난 6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보니 그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차례대로 내 사람이 됐던 겁니다. 처음석 다른 리아드 얘기를 3번씩 청해 듣는 여자였고, 그 다음은 국밥이 짜다 하면 짜다는 여자였고, 그 다음은 아들 빚보증에 우는 여자였고, 마지막엔 40년 친구를 지우는 여자였습니다. 부류가 아니라 순서였던 겁니다. 오빠는 그 뒤로 인연을 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미용실에 나와서 수건을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단골 할머니들 말동무를 했지요. 무뚝뚝하던 양반이 파마약 통 나르는 솜씨는 또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수건을 개다 말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순아, 그때는 미안했다. 남의 머리끝 얘기 말이다. 10년 묵은 사과였지요. 저는 파마약 냄새가 맵다는 핑계로 돌아서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오빠는 재작년 봄에 갔습니다. 주무시다가 편안하게요. 가시기 몇 달 전 마루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순아, 내 얘기 말이다. 창피하다고 묻지 마라. 어디 가서든 해라. 늙어서 여자한테 홀랑 벗겨 먹힌 등신 얘기라 해도 좋으니 나 같은 놈 하나만 줄여라. 그러면 내 말년이 아주 헛것은 아니지 않겠냐.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은 건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난번 우리 미용실 거울 앞에서 한 여사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제 심장이 왜 내려앉았는지 아시겠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감이 어떤 영감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어진 대답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아직 괜찮은 줄 아는 영감이야. 외로운 영감은 시간이 걸려. 그런데 외로운 걸 주고도 인정 못하는 영감은 한 달이면 끝나.
저는 손이 떨려서 롤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오빠 얼굴이 나한테 속았다던 그 새벽 마루의 얼굴이 그대로 지나가서요. 그날부터 저는 그 여자들 얘기에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사별한지 2회, 건물 월세가 따박따박 등산조끼가 새 것, 조각을 몇 개 맞추니 얼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골목 철물점 김 사장님, 40년 단골에 2회 전 부인 보내고 아들은 세종시에 있는 그 어른이요. 요 근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등산복이 부쩍 늘었다 했더니만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싶었습니다.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게 뭔가 싶고 무엇보다 10년 전 오빠의 마루가 자꾸 떠올라서요.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그런데 밤에 눈을 감으면 오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라, 창피해도 해라. 그래서 못이라도 한 봉지 사자하고 철물점에 갔지요. 빙빙 돌리다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요즘 좋은 분 만나신다면서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얼굴이 굳더니 허허 이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럽디다. 동네 미용실이란 데가 원래 남의 말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술래시까지 나한테 이럴 거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 벌써 저를 지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 불효의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지요. 곁을 지우는 일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났으면 10년 전하고 똑같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하나만 여쭤보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딱 하나만요. 그분 만나고 나서 박 사장님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세요? 40년 지기시잖아요. 오늘 밤에 전화기 통화 목록 한 번만 열어보세요. 제가 틀렸으면 다시는 이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그러고는 쓰지도 못한 봉지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문 닫을 때쯤 김 사장님이 미용실로 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러시더군요. 석 달치 목록에 옛날 이름이 하나도 없습디다. 박 사장 놈도 낚시 모임도 아들 번호는 부재중 표시뿐이고 허허 하고는 또 한참 천장만 봤습니다. 저는 수건만 개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그렇게 조용한 건 우는 것보다 아픈 거거든요. 그날 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걸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 있으시면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 칭찬이 자꾸 옛날의 나를 불러내는가? 둘째,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가? 셋째, 그 사람은 돈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지갑이 자꾸 열리는가? 넷째, 그 사람을 만난 뒤로 내 전화기에서 사라진 옛 이름이 몇인가? 이 넷 중에 셋이 맞으면 아깝고 서운해도 정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 긴가민가 할 때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딱 한 번만 반대를 해보세요. 그쪽이 국수를 먹자면 나는 수제비가 먹고 싶다 해보세요. 사람이면 실랑이를 합니다. 토라지기도 하고 그럼 다음엔 국수 먹자고 달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업이면 그 자리에서 생긋 웃으며 곱게 접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에 새로운 딱한 사정이 하나 생깁니다. 맞춰준 값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김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수제비 먹자 했더니 생긋 웃으며 그럽시다 하더랍니다. 실랑이를 한 번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는 동생 수술비가 700만 원이 모자란답디다. 여태 돈 얘기라고는 한 번도 없던 사람이
김 사장님은 마침 그 무렵 2천만 원짜리 적금 하나가 만기였답니다. 그 얘기를 그 여자한테 지나가듯 한 게 보름 전이었고요. 김 사장님은 수술비 700만 원 얘기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조용히 정리하셨답니다. 국수 한 그릇 같이 말아먹고 우리 그만 봅시다 하고요. 여자는 두어 번 전화하다 말았답니다. 적금 2천만 원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한 여사는 그 뒤로 딱 한 번 더 왔습니다. 파마를 말다가 거울 너머로 지나가듯 묻더군요. 원장님, 요즘 철물점 사장님이 통 안 보이시네. 저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요새 옛 친구분들하고 낚시 다니느라 바쁘시답니다. 거울 속에서 그 여자 눈이 잠깐, 아주 잠깐 굳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물이 마르면 소리도 없이 자리를 옮기지요. 요즘 김 사장님은 화요일마다 박 사장님하고 저수지에 다니십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여자 100이면 99은 그냥 사람입니다. 정으로 만나 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부류가 치마만 입은 것도 아닙니다. 혼자 대신 할머니들 통장하고 반지를 노리는 남자 버전도 저는 이 의자에서 숱하게 들었습니다. 부류는 성별이 아니라 수법입니다. 또 하나 혼자 되신 분들 들어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지요. 그런데 그 짝을 노려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니 만나시되 눈을 뜨고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그 마루에서 모진 소리를 듣고 돌아선 게 맞았을까요? 다 큰 어른의 선택이니 두 번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싶다가도 가족이면 욕을 먹어도 10번을 말했어야지 싶고요. 저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셨겠습니까? 다만 이제 와서 한 가지는 압니다. 그 6년 동안 오빠한테 정말 필요했던 건 옳은 말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었다는 거예요. 자냐, 별일 없지? 그 말 한마디면 오빠 곁이 아주 비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여사 말이 맞긴 맞습니다. 제일 쉬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걸 인정 못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숨기는 값이 제일 비쌀 뿐이지요. 그 여자들은 외로운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숨기는 사람을 노립니다. 숨긴 자리는 어두워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앉아도 아무도 못 보거든요. 우리 오빠가 그랬고 최영감님이 그랬고 하마터면 김 사장님이 그럴 뻔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전화기 통화 목록을 열어서 석 달 넘게 조용한 옛 이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만 눌러보세요. 밤이 깊었으면 문자도 좋습니다. 자냐, 별일 없지? 이 6글자면 됩니다. 곁자리가 비면 누가 와서 앉는 법입니다. 그 자리를 옛사람들로 미리 채워두세요. 그리고 혼자 되신 아버님이나 오라버니, 친구분이 계시면 오늘 이 4가지 신호를 꼭 전해주세요. 칭찬이 옛날만 부르는가? 아니라고 소리를 하는가?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가? 옛 이름이 사라지는가? 이 4마디가 어느 집 말년 하나를 지킬지 모릅니다. 빈자리를 제 손으로 채워둔 사람한테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와 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혼자 되신 뒤에 사람이 변해가는 걸 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제일 먼저 보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뜸해진 전화였습니다. 댓글에 그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집 아버지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혼자 계신 그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이 미용실 의자에서 들은 세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